사전적으로 얼굴이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미녀. 이 미녀 하면은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부터 중국 최고의 미모를 가졌다고 전해지는 양귀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대표 미녀인 김태희, 그리고 한지민, 한효주, 한가인 등 되게 여러 아름다운 스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19세기 페르시아라는 곳에서는요, 현재 이런 미녀들은 미녀 축에도 끼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페르시아에는요, 최고의 미녀로 칭송받았던 한 여인이 있다고 해요. 정말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녀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청혼한 남성들만 145명에 달했대요.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13명의 남성들은요, 이 여성이 청혼을 딱 거절하니까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3명의 남성이. 나 저 여자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여자가 나를 거부했어. 나는 죽음밖에 없다고. 정말 사람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미모를 가졌던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 여성의 이름은요, 1779년부터 약 150년간 현재 이란인 페르시안을 지배했던 카자르 왕조의 타지에스 살탄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녀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타지 공주의 몸은요, 풍만함을 넘어서 다소 뚱뚱한 편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얼굴 또한 가름하기는커녕 약간 둥글고 넓적한 편이었어요. 옆에가 이제 공주입니다. 타지에스 살탄의 공주. 지금 보시면 현재 미녀의 기준에는 좀 많이 다르죠. 몸 체격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공주의 눈썹은요, 마치 분장을 한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짙었어요. 지금 굉장히 짙죠. 거기에다가 이 눈썹이 길기까지 해가지고 마치 이 양쪽 눈썹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되게 가깝잖아요. 이렇게 길고 가깝고. 거기에다가 이 콧수염까지 거뭇거뭇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약간 흡사 남성의 모습에 가까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의 타지 공주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최고의 미녀로 손꼽힐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미의 기준은요,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크게 다르고 늘 변화를 해왔었습니다. 이에 고대 마야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개골이 위쪽으로 길면 길수록 아름답다고 여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런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두개골을 마치 그 외계인의 형상처럼 변형을 시킬 정도였어요. 길면 길수록 아름답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막 이제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눈썹이 없고 이마가 넓어야지 미녀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요, 눈썹은 물론이고요, 이 앞머리까지 다 제모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이마가 최대한 넓어 보이게.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는요, 발이 작고 그리고 손톱이 길수록 이제 아름다운 미녀로 칭송을 받았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발도 굉장히 작고 손톱도 되게 길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눈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즉, 시대에 따른 미의 기준이 매번 달라졌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역시도요, 미의 기준은 현재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요, 당시 누군가를 이렇게 안았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았을 때 몸이
양쪽으로 둘러지지 않을 정도로 체격이 좋아야 했대요. 그래야 미녀의 조건에 이제 들어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요, 둥글면 둥글수록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털이라는 게 아름다움의 주요 조건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눈썹이나 수염, 그리고 다리털 등 이 몸에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녀로 칭송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았을 때 두 손이 안 잡힐 정도로의 덩치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몸에 털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그리고 당시에 이 복장 또한요, 이 타지공주의 아버지인 나시르 아틴샤라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러시아를 순방을 간 거예요. 러시아를 딱 갔는데 그곳에서 발레 공연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발레복 저게 너무 아름답다. 이 발레 공연을 보고 발레복을 아름답다라고 극찬한 뒤로요, 히잡에 발레복을 입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 나시르 아틴샤가. 그래서 이 페르시아 궁궐 내에 후궁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그 네노라 하는 미녀들이 모여 있었던 이 하렘이라는 곳에 이 여인들이 이 아래 사진처럼 다 발레복과 비슷한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히잡을 하고 이렇게. 왜? 나시르 아틴샤가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다 입고 다닌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타지공주가 당시 페르시아 미녀의 기준에 가장 완벽하게 일치했기에 최고의 미녀로 불렸다고 해요. 이에 그녀는요,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청혼을 거절당했던 몇몇 남성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당대 최고의 시인인 아리프 카즈빈이라는 남성은요, 이 공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시까지 써서 바쳤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진짜 볼 수 없는 최고의 미인이다. 그런데 이 타지공주는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도 굉장히 깊은 여성이었다고 해요. 당시 그녀의 아버지였던 나시르 아틴샤는요, 페르시아 최초로 서양 문물을 도입하거나 이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에 힘을 많이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요, 남성, 그리고 일부 왕족 여성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제 옛날 여성들의 인권은 많이 무시를 당했던 거죠. 아랍어와 그리고 프랑스어를 되게 능통하게 했다는 이 타지공주는요, 늘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대요. 왜? 왜 여성만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돼? 여성은 왜 교육받으면 안 되는데? 이 타지공주는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1910년 여성자유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여성들의 인권에, 이제 인권 향상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는요, 아미르라는 남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야 뭐 이혼이 조금 그래도 덜 인식이 좀 유해졌지만, 당시 페르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혼이라고 하면 좀 파격적인 선택이었잖아요. 좀 이혼하면 좀 안 좋게 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당시 이 공주는 이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굴레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여성들은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지? 시대가 바뀌었으면 여성들의 복장도 달라져야 되는데 왜 여성들은 꼭 이렇게 머리에 대고 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 공주는요, 페르시아에서
히잡을 벗어 던지고 서양식 복장을 착용한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날 이 이란의 여성들이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라권의 나라 중에서는, 이라권의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높은 것에는 이 타지 공주의 공이 컸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다웠다고 알려져 있는 이 타지 공주. 이 공주는요, 1936년 53살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19세기 페르시아 미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면서 최고의 미녀로 불렸던 이 타지에스 살탄의 공주. 현재 이란의 테헤란 대학교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 타지 공주의 일생에 대해서 연구 중일 정도로 그녀는 이란의 최초의 근대적인 여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9세기 최고의 미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